잿빛 새벽이 평양 외곽을 덮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은 시간, 시장 골목 한쪽에서 고구마를 굽는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연기 너머로 보이는 것은 화려한 선전화도 군사 퍼레이드도 아닙니다. 그저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뉴스에서 북한을 볼 때 미사일과 정치만을 봅니다. 하지만 그 안에도 밥을 먹고 일을 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정치의 언어가 아닌 삶의 언어로. 평양에서 기차로 2시간을 달리면 청암이라는 작은 도시가 나옵니다. 이곳에는 청암장마당이라 불리는 시장이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농민시장이지만 사람들은 그냥 장마당이라 부릅니다. 이 시장의 역사는 북한 현대사의 가장 아픈 시절과 함께 시작됩니다. 1990년대 중반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겪었습니다. 국가 배급 체계가 사실상 붕괴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당시 수십만에서 수백만 명이 기아로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됩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국가의 배급을 기다리며 죽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살 길을 찾을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후자를 택했습니다. 그렇게 장마당이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여성들이 집에서 만든 두부나 김치를 몰래 내다 팔기 시작했습니다.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배고픔 앞에서 법은 무의미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관리자들조차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오늘날 청암장마당은 수백 개의 좌판이 늘어선 거대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이곳에서는 온갖 물건들이 오갑니다. 중국산 공산품, 한국 드라마가 담긴 USB, 직접 재배한 채소, 밀수로 들어온 의약품까지. 공식적으로는 없어야 할 것들이 여기서는 모두 거래됩니다. 연희는 올해 42살입니다. 20살에 결혼해서 2아이를 낳았고 남편은 탄광에서 일합니다. 아니, 일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탄광에 출근은 하지만 월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공장도 광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출근 도장만 찍고 각자 돈벌이를 하러 나갑니다. 연희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집에서 만든 김치와 이웃에게서 받은 옥수수를 바구니에 담아 장마당으로 향합니다. 시장에 도착하면 자리를 잡습니다. 좋은 자리는 이미 주인이 있습니다. 자리세를 내야 하는 곳도 있지만 연희는 구석진 곳을 선택합니다. 덜 눈에 띄니까요. 김치 한 포기에 옥수수 3개면 어때요? 손님이 흥정을 합니다. 연희는 잠시 망설입니다. 너무 싼 값입니다. 하지만 오늘 팔지 못하면 김치는 상합니다. 2개만 더 얹어주면 드릴게요. 거래가 성사됩니다. 연희는 옥수수를 바다보자기에 싸서 감춥니다. 이 옥수수로 아이들에게 죽을 끓여줄 수 있습니다. 한 주일은 버틸 수 있는 양입니다. 그때 군복 차림의 관리자가 지나갑니다. 시장 단속원입니다. 연희는 재빨리 김치를 천으로 덮습니다. 관리자는 천천히 걸어가면서 각 좌판을 훑어봅니다. 누군가에게는 뭔가를 요구하고 누군가는 그냥 지나칩니다. 연희의 차례가 됩니다. 오늘은 뭘 파나? 그냥 집에서 먹다 남은 거 조금이요. 관리자는 천을 들춰봅니다. 김치가 5폭이나 됩니다. 집에서 먹다 남은 양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리자는 아무 말 없이 천을 다시 덮어줍니다. 대신 손을 내밉니다. 연희는 옥수수 1개를 건넵니다. 관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갑니다. 이것이 장마당의 규칙입니다. 완전히 합법도 완전히 불법도 아닙니다.
회색지대에서 모두가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서울에서 탈북자 출신 경제연구원으로 일하는 김 선생은 말합니다. 장마당은 북한 여성들이 일군 생존의 공간입니다. 1990년대 배급이 끊기면서 남성들은 일터에 묶여 있었지만 여성들은 움직였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시장으로 나왔고 그것이 오늘날 북한 경제의 실질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통계로는 잡히지 않지만 북한 주민의 70% 이상이 장마당에 의존해서 살아간다고 봐야 합니다. 장마당은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통제를 벗어난 또 다른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소식을 나누고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한국 드라마가 퍼지는 것도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이 자라는 것도 모두 장마당에서 시작됩니다. 연희는 해질 무렵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습니다. 김치를 다 팔고 옥수수도 넉넉히 받았습니다. 집에 도착하면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녁은 옥수수죽에 김치를 곁들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연희의 승리입니다. 하루를 버텨낸 것, 가족을 먹인 것, 내일도 계속할 수 있다는 것. 장마당은 그런 작은 승리들로 가득합니다. 평양은 다릅니다. 이곳은 북한의 수도이자 쇼윈도입니다. 넓은 대로 깨끗한 건물, 정돈된 거리. 외국 손님들이 보게 될 북한의 얼굴입니다. 청춘거리를 걸어봅니다. 70층짜리 초고층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유리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입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갑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 교복을 입은 학생들, 유모차를 끄는 젊은 부부. 겉보기에는 여느 도시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양 시민이 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평양에 사는 것은 특권입니다. 성분이 좋아야 하고 당에 충성해야 하고 어떤 문제도 일으키지 않아야 합니다. 평양 시민증은 선택받은 자의 증표입니다. 철민은 28살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무역회사에 배치받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국가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외화벌이를 하는 회사입니다. 중국과 거래를 하고 좋은 달에는 보너스도 받습니다. 평양에 사는 젊은이로서는 괜찮은 직장입니다. 아침 출근길, 철민은 친구 명철을 만납니다. 명철도 같은 회사에 다닙니다. 둘은 대학 동기입니다. 어제 뉴스 봤어? 명철이 작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철민은 주위를 둘러봅니다. 아무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심스럽습니다. 응, 봤어. 근데 뭐? 그런 얘기 왜 하냐고. 우리랑 상관없잖아. 철민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명철은 잠시 멈칫하다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둘은 곧 헤어져 각자의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카메라가 멀리서 이 장면을 담습니다. 아니, 실제 카메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양 곳곳에는 CC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는 시선들입니다. 인민반장, 직장 내보위원, 그리고 이웃들. 평양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말조심, 행동조심, 표정조심. 잘못된 말 한마디, 잘못된 행동 하나가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철민은 회사에 도착합니다. 아침 조회 시간입니다. 모두가 모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초상화 앞에 섭니다. 누군가가 오늘의 신문 사설을 읽습니다. 모두가 경청합니다. 아니, 경청하는 척합니다. 조회가 끝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철민은 컴퓨터를 켭니다. 인트라넷만 연결됩니다. 인터넷은 특별한 허가가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철민도 가끔 업무상 필요로 인터넷을 쓰지만 모든 기록이 남습니다.
어떤 사이트를 방문했는지, 무엇을 검색했는지 모두 감시됩니다. 점심시간, 철민은 식당에 갑니다. 회사 구내식당입니다. 오늘 메뉴는 옥수수밥에 된장국, 그리고 김치입니다. 가끔 고기가 나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메뉴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적어도 매일 점심은 먹을 수 있으니까요. 같은 테이블에 앉은 선배가 말합니다. 요즘 장마당에 가면 중국산 과자도 있다더라. 한번 가봐. 철민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평양에도 장마당이 있습니다. 통일거리 시장, 서성시장 같은 곳들입니다. 공식적으로 허가된 시장이지만 그곳에서도 온갖 것들이 거래됩니다. 평양 사람들도 이제는 배급보다 시장에 의존합니다. 퇴근 후 철민은 집으로 향합니다. 청춘거리의 한 아파트 20층에 삽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방 2개짜리 집입니다. 평양에서 이 정도면 나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밥 짓는 냄새가 납니다. 오늘은 쌀밥입니다. 쌀은 귀합니다. 특별한 날에만 먹습니다.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인가 했는데 아버지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가족이 모입니다. 쌀밥, 김치찌개, 나물 몇 가지. 평양의 평균적 중산층 가정의 저녁입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조선중앙텔레비전이 나옵니다. 다른 채널은 없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립니다. 응, 고맙다. 짧은 대화입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편입니다.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했지만 이제는 은퇴했습니다. 연금은 거의 없습니다. 철민이 부양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철민은 자기 방으로 들어갑니다. 작은 방입니다. 침대와 책상, 그리고 작은 옷장이 전부입니다. 책상 위에는 책들이 쌓여 있습니다. 마르크스, 레닌, 그리고 김일성 저작집. 읽지는 않지만 있어야 하는 책들입니다. 철민은 서랍을 열고 USB 하나를 꺼냅니다. 친구에게서 몰래 받은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다 걸리면 큰일 납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궁금합니다. 바깥 세상이 어떤지. 이어폰을 끼고 음량을 최소로 줄입니다. 재생 버튼을 누릅니다. 화면에 서울의 거리가 나타납니다. 밝은 네온 사인, 자유롭게 걷는 사람들, 웃음소리. 철민은 숨을 죽이고 봅니다. 30분 후 철민은 USB를 뺍니다. 다시 서랍 깊숙이 숨깁니다. 마음이 복잡합니다. 부럽기도 하고 화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조차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습니다. 전직 외교관 출신 탈북자 박 선생은 말합니다. 평양 시민은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곧 감시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특권을 받는 만큼 더 엄격한 통제를 받습니다. 평양에서 사는 것은 황금세장에 갇힌 것과 같습니다. 밖에서 보면 화려하지만 안에서는 자유가 없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평양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집니다.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철민은 어둠 속에서 눈을 감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반복될 것입니다. 하지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평양 사람들의 일상입니다. 눈이 내립니다. 평양의 거리에도, 청암의 장마당에도, 국경의 얼어붙은 강에도 연인은 오늘도 장마당에 나갑니다. 김치를 팔고 옥수수를 받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이들에게 저녁을 먹입니다. 내일도 또 장마당에 갈 것입니다. 철민은 오늘도 출근합니다. 조회를 하고 컴퓨터 앞에 앉고 점심을 먹고 퇴근합니다. 밤에는 몰래 USB를 봅니다. 꿈을 꿉니다. 언젠가는 어떻게든. 성우는 오늘도 공장에 갑니다.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북한의 민생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통제 속에서도 억압 속에서도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사랑하고 꿈을 꿉니다. 정치보다 앞선 것은 삶입니다. 이념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장마당에서 물건을 팝니다. 누군가는 평양 거리를 걷습니다. 누군가는 강을 건넙니다. 그들 모두에게는 이름이 있고 얼굴이 있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